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그 원예작물의 생육에 대해서 주로 공부했던 것이 화성의 유인, 꽃이 어떻게 할 때 피느냐, 그리고 추나철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일장 효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의 생육 쪽에 가면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범위가 굉장히 방대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저장법과 생육 형태의 조절, 그리고 결실의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저장법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 보면 수확 후 관리론이라는 한 과목으로 출제가 돼요. 거기서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까지 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꽃을 수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그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겠죠. 화해만 하더라도 화해 장식 기능사 이런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서 공부하면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주로 매년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이제 출제가 돼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옳을까라고 제 나름대로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교재에다 실었던 내용 정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이 한 문제 출제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너무 많은 부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딱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어느 적정 범위까지 공부를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그 재배학적인 우리가 기본 이론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실에서 발육, 성숙, 저장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제가 정리를 해놓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냐면, 이런 쪽도 나오고 저런 쪽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거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따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먼저 이렇게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 이거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죠? 식물 호르몬에서 아마 공부를 했고, 그전에도 기출문제 푸는 데서 또 공부를 했을 겁니다만은,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단위 결과 유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수정 없이 열매를 맺는 경우, 이런 걸 갖고 단위 결과다라고 여러분한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씨 없는 수박 만들 때는 코리친 처리하고, 씨 없는 포도는 지베릴린 처리한다. 그죠? 이런 거 공부했고, 요게 10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식물 호르몬 편에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토마토나 무화과나 오이나 호박 이런 것들은 옥신 처리로서 단위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요까지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같이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따로 제가 모아서 교재에다 따로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한번 또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요 나의 그 항목은 뭐냐면, 초기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실 의미도 없는 건데 하면서도 또 전혀 이렇게 교재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제만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조금 혼란스러울까봐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과실은 생육 초기에는 쉽게 말해서 과일을 사과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장하겠습니까? 길다랗게 종축 생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생장하느냐, 그걸 갖고 이렇게 또 내놓고, 요걸 갖고 관로치기 문제를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교재 내용하고 기출문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구나. 여러분께서 더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지방에서는 후기 생장이 충분히, 따뜻할 때 항상 온도도 추운 것보다 따뜻할 때 꽃도 잘 피고, 수영도 잘 맺을 거고, 그죠? 예,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일 끝에 편원형 모양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가볍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저장성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수학고 관리론이란, 한 과목으로 출제가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저장성이, 매년 나온다면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뭡니까 한 2, 3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느닷없이 그냥 그 농산물 품질 관리사 아닌데 무슨 수화부에 저장하는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 꽃은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 꽃 종류도 많은데 다 또 뭡니까 그 특징이 다르니까, 아, 이 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 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만 우리가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정리를 했는데, 요 내용 또한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출제됐던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충분히 풀 수 있겠구나, 그런 정도까지만 공부하려고 제가 그 지문을 여기 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볼까요? 평균 기온이 높은 애에는 성숙이 빨라짐으로 당연한 거겠죠. 그죠? 온도가 높아야 잘 자란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되니까 그 천천히 수확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노화가 되겠죠. 그죠? 성숙이 빨리니까 수확기도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빨리 수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저장중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흐름만, 재배학의 큰 흐름만 알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저장성과 관련된 문제의 지문이에요. 자,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되면 별로 안 좋겠죠. 적당해야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많으면 당연하게 뭐 이렇게 저장성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소 과다시용은 무조건 넣고 나쁘다. 그죠? 과다시용했는데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저장성은 낮아질 거고. 그렇죠? 생장 후기에 흐린 날이 많으면, 흐린 날이 많은데 뭐 좋아질까요? 나빠질게요? 나빠지겠죠. 생장이 발생하기 쉽다. 그죠? 다음 주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충분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 금년에 나온 건데, 요것 좀 사실 제가 지문이 좀 애매했다가 앞에서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요거, 그죠? 전화장비의 수면 연장을 위해서 자당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원래 뭐죠? 예, 주된 목적은, 예, 그 싱싱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 당 같은 거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명 연장 방법에 공부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당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된 목적이 양분 공급이 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뭡니까? 싱싱하게 그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지문이 없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근접한 답이 양분 공급이어 갖고 요건 그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도 제가 넣어서 이렇게 교재에다 넣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기출문제 이제 풀어보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하도 이렇게 저장성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출제 문제 중에서 뭡니까 이렇게 저장과 관련된 거 그런 내용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 가볍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쉽게 말해서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겠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하는 꽃을 이렇게 절단해서 이렇게 그런 걸 다 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수확후 바로 물놀림. 이 물놀림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물을 빨아들이는 거, 그 꽃이 그걸 갖고 물놀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걸 갈 때도 이 용어가 뭐지 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 용어를 만드는 자체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잘록병 이런 식으로 용어가 만들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뭡니까 물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물놀림이 있어야만이 뭡니까 절하가 싱싱해진다 이거예요. 수확후 취급 방법이 뭐겠습니까?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BHQS를 사용하여서 물을 산성하여 미세한 오염물질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럼 요 지문에서도 뭘 의미할 수 있어요? 물이 산성화가 돼야만이 싱싱해지는구나.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작물체가 그 꽃이 산성화가 돼야만이 오래 저장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생물 오염을 억제할 수 있어요. 미생물이 오염되면은 미생물이 죽을 거 아닙니까? 미생물이 많아야, 그거는 앞에서 제가 앞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미생물이 많으면 왜 뭡니까? 억제할 수 뭐죠? 싱싱해진다? 예, 미생물이 많으면 뭡니까? 수분이 이동하는 물관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막으니까 뭡니까? 빨리 노화하지 않고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분의 수면 연장, 수분 흡수를 위해서는 수분을 많이 이렇게
그 뭡니까 해야 된다는 거 결국 물놀림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워터 튜브니까 당연하게 물 튜브를 꽂아서 유통한다니까 똑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딱 하나 이제 이런 것은 좀 특징적이죠. 국화 같은 건 이제 다른 것 말고 국화는 암흑 상태가 되면은 잎이 황변하게 된대요. 그럼 결국은 싱싱함을 유지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화는 너무 이렇게 껌껌한 데 두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저장할 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안수린 군락조화. 요거는 뭡니까? 우리 앞에서도 온도편에서 봤죠. 그죠? 4도 이하에서 저온장애가 발생한다. 요건 뭐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온 거니까. 그죠? 그리고 금오초. 요거 봄꽃이죠? 예. 금오초를 하사하셨다.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봄꽃인데 요것은 세워서 수송하면 뭡니까 선단부가 휘어지는 현상을 예방할 수. 금오초는 세워서 뭡니까 이렇게 수송을 해야 되는구나. 눕혀서 수송하면 안 되는구나. 그쵸? 예, 그런 거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그냥 상식적으로 완벽하게 암기 안 하셔도 돼요. 혹시 이런 게 저장과 관련된 게 나오면 이런 거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 문제에 우리가 대응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워낙에 이제 저장 문제가 최근에서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카네이션은 특별한 거 없어요. 줄기 끝을 비스듬히 잘라서 물의 흡수를 지금 이것도 결국 물놀림 이것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놀림 요 한 개만 기억해도 이 물놀림을 해야만이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다. 요 한 개만 기억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장미는 저온 습식 수송으로 장미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좀 길잖아요. 예, 꽃대가 있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원래 속 구부러지나 봐요. 그런데 저온 습식 수송을 하면은 뭡니까? 목 굳음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요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이 다들 농산물 품질과일사에서 출제됐던 지문들이에요. 아셨죠? 그런 지문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뭡니까 전혀 엉터리 같은 거 공부하자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일의 출하 시기 요거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요거는 그냥 꽃을 스탠다드형 장미 있지 않습니까? 스프레이 말고 스탠다드라는 거는 꽃 하나를 이렇게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스탠다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미를 쉽게 말해서 장미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 수확하면은 어떻게 되습니까? 빨리 꽃이 시들어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 개화됐을 때 딱 수확을 해야만이 어떻게 되죠? 꽃이 피는 과정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꽃이 다 피어서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잖아요. 장미를 우리가 구매해서 집에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꽃을 오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 정도 개화 시에 수확한다는 거고, 거베라 안개꽃인데 이 거베라는 꼭 국화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왜 요거는 그럴까? 저도 의문이 있는데, 안개꽃은 여러분들 아시죠? 안개꽃은 쉽게 말해서 하나도 우리가 봉우리 한 20% 정도 개화 때 해버리면은 안개꽃 안 그래도 조그만한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개꽃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개화 시에 수확을 해가지고, 안개꽃은 말라도 우리가 말려갖고도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많이 개화된 상태에서 수확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보니까 선단부가 휘어지고 꽃 못 굽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는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글라디올러스가 나왔습니다. 글라디올러스가 뭐예요? 구그럼 풀이하게 하니까 구경, 그죠? 이 알줄기가 되게 알뿌리 그게 되죠. 구경, 그죠? 이제 글라디올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눕혀서 저장하면 꽃이 구부러진대요. 도로 반대로 여기를 세워서 수송하면은 안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오초는 눕혀서 하면은 휘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반대로 글라디올러스는 눕혀서 저장하면은 그 꽃이 구부러진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럼 또 세워서 수송해야 된대. 뭔 얘기인지 알죠? 세워서 수송해야만이 된다. 그걸 갖고 경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기출문제 풀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 들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육 형태의 조정은 시험 문제가 사실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안 되고, 아마 앞에서 제가 기출문제 풀어줄 때 딱 한 번 그것을 직접 묻는 문제도 아니었고, 지문으로 가볍게 나왔습니다. 가볍게 나왔는데, 요걸 왜 제가 이제 교재에다 실었나 하면은, 사실 이 생육 형태의 조정
조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지를 그냥 시키면서 자연 그대로 뭡니까 과수 같은 경우 시키면 사과나무를 그냥 재배하면 어떻게 해요? 사과의 수확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막 가지가 무성하고 이러면은 그 무성하게 된 데서 잎도 막 무성하게 자랄 거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사과가 달리면 그 잎 때문으로 잎으로 인해서 가지로 인해서 빛을 못 받으니까 빛을 못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죠? 왜 당연하게 사과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지치기. 이 정지라는 게 이 지가 뭡니까? 예. 가지치기 할 거 아니에요. 정은 뭐겠어요? 정리하다 할 때 그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를 정리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정지라는 것이. 크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공적으로 막 이렇게 뭡니까? 가지치기도 해줘 갖고 수확도 잘 되게 하는 그런 뭡니까? 재배 기술이 발전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요 주간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뭐 주간형이 원천인데 학자님께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이거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주짓수가 많고 주간과 결합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고가 높고 자연 그대로 놔두니까 가지가 쫙 뭡니까? 한 4m, 5m 위에다 가지가 달려있고 거기에 만약에 사과가 달렸으면 그를 딸라면 사간개 딸라면 그거 진짜 사다리 해갖고 떨어지 사람이 낙상도 하고 한 10개 딸라면 한 몇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높게 가지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다음에 수확할 때도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뭡니까? 계속 가지를 높이 안 달리게 하고 여기 지금 뭐 광부족이 발육이 불량해진다는 게 자연 그대로 놔두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씩 이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 시간이 나시면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 개심자연형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개심형 배상형을 해봐 보니까 또 이게 뭐 가지가 느리기 쉽고 결과수가 적어지니까 또 변칙 주관형을 또 쓰고 그래서 광부족을 개선하고 그래가 또 배상형이 이렇게 또 단점이 있으니까 또 개심자연형이라 갖고 또 이렇게 또 뭡니까 가지를 또 다르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께서 다 갈게 여기 보면 다 좋죠. 여기는 보면 그쵸? 예, 좋잖아요. 수가 낮아 관리 편하다. 가지도 밑에 이렇게 가지가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사과가 달리다가 밑에 달리게 하면 수확도 편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준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꼭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일일이 한번 살펴보시고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못하지만 원래 이제 그 재배 기술에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뺐을까? 왜 시험 문제가 안 나올까? 라고 저도 좀 이제 합니다. 그리고 뭐 울타리형 정지라는 거는 포도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울타리형 정지를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형 정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막 그냥 뭐죠? 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갖고 뭡니까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여기 있죠. 철선들을 치고 뭐 평면을 만들어서 수영을 대나무에서는 풍해를 받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돼 있죠. 그죠? 이게 재배학자는 참 중요한데 우리 시험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또 많이 떠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교재에 실려있기 제가 실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나올까봐 제가 실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8회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8회, 9회, 10회 3년 동안에 근처 이런 거 뭐 그냥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교재 뺄까 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실어놨던 건데 빼기는 못하고 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걸 강의에서 슬라이드조차도 설명 안 할까 여러분들이 의혹을 가지실까봐 뭡니까 강의에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정도 보면은 결국 뭐겠어요? 이것도 뭡니까? 정지를 위한 가지 절단. 왜 똑같은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가지를 잘라주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전지, 전정 같은 용어다. 단지 이제 전지가 조금 더 뭐니까 넓은 거죠. 그죠? 넓은 거고, 여기는 보면 정지를 위한 가지의 절단이니까, 그죠? 요건 좀 세부적인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 힘들게 가만 놔두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읽어보나 마나 뭐죠? 재배에 좋으니까 이렇게 가지치게 해주는 거예요. 효과는. 그렇죠? 다 좋잖아요. 다 좋죠.
그렇죠? 예, 해거리도 예방하고 좋은 품질 좋은 과실이 열리게 하고 그러니까 전지전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배학적으로 참 중요한데 이런 거 관련되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네 하고 저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정 방법 같은 건 이렇게 뭐 학자들께서 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게 갱신 능력이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예, 여기 뭐 중간에서 절단하는 걸 절단 전정이라고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제가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뭡니까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녹색으로 만들어놨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닌데 요것만큼은 여러분께서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재배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강전정 많이 들어보셨죠? 강전정 그죠? 강전정이란 게 뭔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강전정이 뭔가 하는데 가지를 많이 잘라내는 거. 쉽게 말해 전지전정할 때 가지를 너무 많이 잘라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 잘라주는 건 좋다 그랬죠. 분명히. 그죠? 왜 이렇게 전정을 해주지? 좋으니까. 이게 다 좋아요. 그죠? 작물 재배 좋으니까, 예, 수확량도 증대하고 모든 쪽이 좋으니까, 전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햇빛도 이렇게 잘 이렇게 쪼이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잘라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보세요. 꽃잎 형성이 불량하고. 꽃눈이 형성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열매가 안 달려버려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적당히 뭐든 재배학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니 뭐죠? 중량이 가장 좋더라.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더라. 그거였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 가치관 한 개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수학 공식처럼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꽃눈 형성이 불량해지고 또 뿌리 생양도 떨어지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노목에 실시하고 약전정은 결국 뭐겠어요? 가지치기를 조금 뭐 많이 해주지 않고 조금만 잘라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꽃눈 형성을 도리어 증대시킨다.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말해서 강전정을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한 개 나쁜 거다. 그거 딱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정을 할 때 뭡니까 겨울에 전정할 수도 있고 여름에 전정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뭡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왕이면 그까지 우리가 알면 좋겠죠. 전지 전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다라는 거는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해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의 생장을 증단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겨울에 막 가지치기 해주면 봄에 이제 이제 잘라낸 부위에서 세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하게 여름에 전정하는 거는 뭐냐면 뿌리와 가지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뿌리와 가지의 생장을 억제시킴으로 도리어 뭐가 되냐면 꽃눈 형성을 촉진하고 과실 발육을 촉진하게 되죠. 그죠? 겨울에 그러니까 전정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잘 나오도록 하는 거고 여름에 전정하는 거는 도리어 뭐요? 예, 수확량 증대하려고 여름에 전정을 하는 겁니다. 왜 여름에 전정을 할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너무나 재배학적으로도 중요한 이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름에 전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겨울에 전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정을 하는 겁니다. 효과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그죠? 그 중에서 겨울에 하는 전정, 여름에 하는 전정인데 특히 여름에 하는 전정은 중요하죠. 꽃눈 형성 촉진, 과실 발육 촉진한다. 그렇죠?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전정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요 정도는 우리 재배학 시험 문제에 분명히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새로 교재 제가 만들면서 야 지금까지 이런 거는 안 나오지만 이거는 나올 것 같아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교재 새로 이렇게 편집하면서 새로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으로 나오겠네. 이제 자꾸 뭐 촉이 발달하죠.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교재도 조금씩 수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실의 조절을 해갖고, 요거는 뭐, 다음에 결실의 조절 방법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번 나오다 보니까, 제목을 요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제가 뭡니까? 생육겉에 조정해갖고 전지전정할 때는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죠? 정도를 하라 뭐 그런 의미예요. 다듬는다 그쵸? 그런 거고 여기는 조정하지 않고 조절을 한 거는 조절은 뭐냐면은 균형에 맞게 바로 잡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라는 용어를 써야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절을 썼습니다. 혹시 왜 조절 이렇게 썼을까 하고 또 의문 가지신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도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신경 써서 그래도 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적화
적화라는 것은 꽃을 따주는 거고 적과는 과실을 따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 왜 따줄까요? 꽃이 많으면 열매가 많이 달릴 거고 과일이 많이 달려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과일이 많이 달릴 텐데 왜 따줄까요? 이 따주는 이유가 수고스럽게 왜 따주겠습니까? 재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해거리를 방지하고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수고스러운데 왜 할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재배학 문제를 풀 때 이걸 왜 이런 기술을 하지? 결론은 뭐죠? 그렇죠.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기준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뭐 새로운 어떤 뭐 재배 기법에 대해서 뭐 나왔다. 만약에 스마트팜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걸 왜 하는가? 그렇죠. 작물 재배 그게 좋으니까 그 기법을 지금 그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분의 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자가수정, 타가수정 그럴 때도 배웠지만은, 쉽게 말해서 수정을 해야만이 열매를, 꽃을 피우고, 이제, 꽃이 핀 상태에서 수정을 해야만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그 수정이 안 되는 경우는 인공적으로 이제 뭐 수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수 같은 게 사과나무는 대부분 뭐였죠? 자가 수정을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자가 수정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가 수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꽃가루를 다른 데서 이렇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꽃가루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시키면 후지 사과를 지금 이제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지 사과 말고 다른 품종 있죠. 다른 품종을 거기다가 한 20% 정도 심는 거예요. 과수원에. 그래야만이 그 다른 품종의 그 꽃가루를 공급을 받아갖고 후지 사과가 꽃이 수정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키우는 그 다른 품종,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분수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수분수가 뭔지 그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수분수를 키워서 수분을 매개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분수가 그럼 대부분 다 수분수가 필요한데, 수분수가 필요는 과수 작물이 딸랑 2개예요. 그게 뭐냐면 포도하고 호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항상 예외적인 거. 그죠? 딸기는 원래 열매 채소인데 혼성 채소가 아니고 혼행성이더라. 그것이 기출문제 2번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외적인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포도하고 호두는 어떻다? 수분수가 없어도 수정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공수분이라는 건 인공적으로 이렇게 고관에 수정시키려고 하는 걸 인공수분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곤충의 방사라는 건 쉽게 말해서, 곤충들이, 우리 바람편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강풍이 불면 곤충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결국 수정이 안 되니까, 수확량도 줄어들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강풍의 피해가 결과가 뭐냐 해갖고 그렇게도 공부를 했는데, 당연하게 이 곤충들이 어떤 데는 꿀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꿀벌이 꽃을 잘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시키죠. 그쵸? 예. 그래서 곤충을 이렇게 방사하는 경우도 수분을 매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틀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과 이것도 이제 보통 어떻게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 사과가 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박이 막 내려도 우박을 맞아갖고 사과가 흠집이 날 수도 있지만 또 툭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을 기계적 낙과라고 한다. 이 학문적인 개념으로 그런 거고. 그리고 그렇게 바람 불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걸 갖고 생리적 낙과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층 발달 있죠? 2층 발달 어디서 봤죠? 2층, 분리하다, 떨어지다, 이탈하다, 그럴 때 이자고, 그죠? 층이 이탈하다니까, 결국, 낙엽이 떨어질 때, 예. 그래서 아부시산, 2층이 형성돼서, 예, 낙엽이 떨어진다, 공부를 했고, 에틸렌도, 성장이 가속되고, 노화가 가속되니까, 거기, 결국 2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2층 형성이 촉진된다. 에틸렌 아부시산에서는 그랬죠. 그쵸? 2층 형성이 억제되는 건 어떤 역할, 누구의 역할이 있죠? 식물 호르몬에서?
옥신, 그죠? 예, 그까지 같이 이런 걸 보면서 자꾸 그렇게 여러분께서 머리에 떠오를 수만 있다면 거의 공부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예, 그 뭐 저보다 더 실력이 뭡니까? 더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이런 것이 탁탁 떠올릴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딱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뭐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뭡니까?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걸 생리적 낙과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2차 공부해 보니까 복숭아 같은 거 있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수학 이렇게 바로 그 직전 있죠. 예, 그럴 때 그 자연낙과가 생리적 낙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전 착화수 조사를 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 딱 수학이 개시되자마자 막 자연낙과 돼버리니까 그 전에 가서 뭡니까? 아이고 여기는 수학량이 이만치 말고 미리 잡아버리죠. 안 그러면 자연낙과 돼버리면 그것이 다 피해난 걸로 잡혀버리니까. 그 때문에 수학전에 보험사고가 나지 않아도 가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뭡니까? 이해를 한다면 충분하게 그 2차 공부도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옥신등이, 그죠? 예, 여기, 억지하면, 그죠? 여기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갖고 약간 이거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교재도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굉장히 너무 뭡니까? 원예작물의 생육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생육할 때 우리가 우리 재배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이래 따져보니까 봉지시육 있죠. 봉지시육을 복대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과일안에 이 봉지시육 있죠. 이런 걸 복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딱 뭐냐면, 복대를 왜 하겠어요? 그렇죠?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봉지 씌우려고 해봐보세요. 인건비도 얼마나 들겠어요. 거기에 많이 봉지를 씌운다고 생각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한 개 뭡니까? 봉지 씌우고 할 때 얼마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겠어요.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느냐? 답은 뻔하죠.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그쵸?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병충해를 방지하고 열과도 방지하고 다 좋죠. 과피 착색도 증진하고, 그죠? 동록도 방지하고, 동록이라는 게 커뮤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구리 동자에다가 녹색 녹자겠죠. 그쵸? 그 구리색처럼 되는 거. 그런 걸 방지하는 거고. 숙기도 지연한다. 숙기가 뭐죠? 성숙한 거. 에틸렌을 하면 노화 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화가 가속되면 작물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빨리 썩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기는 지연되도록 하는 거.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여러분께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당도 증진 하면 맞겠습니까? 당도 증진은 분명히 이거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맞네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봉지를 이렇게 씌워놨는데 햇빛을 차단했는데 당도가 증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증진이 안 될 겁니다. 그죠? 달달한 맛은 그만큼 덜 할 거예요. 햇빛을 다 잘 받아야 그 달달한 맛이 더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한 것은 만약에 복대에 대한 그 효과가 아닌 것 골라서야 하면 당도 증진 그게 아니다라고 한번 유념하시고 뭡니까?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공부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지만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면 충분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회 때 과수 재배 조건이 과실의 성숙과 저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근데 질소 과다시용 이거 제가 이거 앞에 원예작물의 생목에서 떠든 게 아니죠. 앞에서 재배 환경부터 계속 떠든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놓고 어떻게 돼요? 나쁜 거죠. 근데 저장수 높아진다 하니까 틀린 거.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당연하게 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써 옳지 않은 거니까 벌써 왜 틀렸네. 그죠? 예, 왜 틀리고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3번 볼까요? 평균이온이 높은 애는 과지 성숙이 빨라지므로 조기소화할 때는 저장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딱 맞죠. 그죠? 생량 훅인 흐린 날이 많으면 생리장애 발생하기 쉽다. 당연하게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나머지는 인간적인 사고로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 4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과 모양과 온도와의 관계. 이걸 무슨 따로 얘기가 사과 모양과 온도와의 관계 갖고 교재로 만든 책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마 학자님께서 본인이 이걸 갖고 뭐 박사학위를 땄는지 어떤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나이란 것은 이랬습니다. 생육 초기에는 뭐뭐 생장이 된다. 뭐 이런 게 이걸 공부를 안 했으면 우리가 야 처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먼저 잘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퍼지겠지. 그쵸? 그렇게 생각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뭐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후기에는 생장이 충분히 이루어져 과실이 대체로 어떻게 된다고? 장원형, 편형인데 여러분들 그 내고해갖고 장원형 검색 한번 해보세요. 뭐 그 의학사전에도 없습니다. 번역은 있는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답은 요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육해는 어떻게 나왔나 봐요. 과실의 수학적 기로 이렇게 또 나오는 게 뭐 그러니까 앞에 이런 거 공부해 봐봐야 그 다음에 나오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뭐 특별한 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큰 흐름만 우리가 그래서 딱 공부를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진행하겠죠. 그죠? 근데 이 수학적 기 같은 것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하게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가 있어요. 항목으로 한번 봐보세요. 만기후 일수라는 건 꽃이 핀 날짜로부터 그 일수 한 100일째 때 수확하는 게 맞겠다. 150일째 수확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거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계치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확기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복숭아 같으면은 뭐 9월 말 이때가 뭡니까 그 수확 적기다 하면은 그때 가서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꽃이 핀 날짜로부터 보통 한 120일 이후에 수확하는 게 딱 맞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수확 적기를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안 맞겠습니까? 맞겠죠, 그죠? 당산비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탄질률 이런 것처럼 당산비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당도 산은 뭐겠죠? 예, 산도겠죠. 예, 산도라는 건 식초 같은 그런 맛을 산도라고 할 거예요. 그죠? 당도는 그냥 설탕 맛, 이런 건, 단맛, 이런 걸 거고. 그런 비 같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그냥 달달함과, 신맛이 적절하네.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수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 있겠죠? 그렇죠? 예. 당과 산도의 비율. 당연하게, 수확 좋기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그쵸? 예. 여러분, 재배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갖고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이게 매년 나왔다면 이걸 갖고 제가 광고를 하면서 제가 또 공부하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회 때 이제 보면 6회 7회가 저장성이 나온 거예요. 이게 농산물 품질 관리사의 수확후 관리로 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결국은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저장과 관련된 거 가장 기본적인 상식 갖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풀려요. 아셨죠? 수확후 관리로 기술이 하니까 된방금 농산물 품질 관리에서 수확후 관리론에나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6회 때 옳지 않은 겁니다. 스탠다드 국화는 꽃봉오리가 2분을 정도 개었을 때 수확하기 줄어든다.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렇죠. 꽃봉오리가 우리 아까 20%였지만 그 20%도 이런 것들도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만개한 상태에서 수확한다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피었을 때 수확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예, 장미는 조기에 수확할수록 꼭 먹구물이 발생하기 쉽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빨리 수확할수록 묵공빔이 발생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 습식 수송으로 해결한다라고 제가 그 앞에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글라디올러스는 수확 후 눕혀서 저장하면 꽃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 글라디올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결국은 뭐냐면 눕혀서 눕혀서 저장을 하면은 꽃 묶음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경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리고 이렇게 해설 좀 진짜 필요한 내용은 해설도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예, 눕혀서 저장하면은 구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구부러진대요. 그걸 갖고 경곡 현상이라고 한다. 글라디올러스. 그죠? 기억하시고 카네이션은 수확 후에 에틸렌 작용 억제제를 하면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식물로 그러면 에틸렌에서 따가잖아요. 에틸렌은 노화 가속이니까 이거를 억제한 것을 뿌리면은 어떻게 되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뭐 못 풀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아, 이거 확실하게 이거는 뭡니까?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니까 충분히 찍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몰라도. 그렇죠? 자, 7회 문제 한번 볼까요? 저장소를 향상시키기 위한 저장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경구현사가 아무리 공부해봐봐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거든요. 농작물. 여기는 꽃 화해가 나오는데 여기는 봐보세요. 농작물로 딱 나와버리잖아요. 저장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옳지 않은 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박은 고온기 수확이 풍문이 높아서 아유 고온기는 뜨끈뜨끈해지죠. 수박 그 표피가. 그죠? 그러니까 바로 수확할 경우는 뜨끈뜨끈한 상태니까 쉽게 온도가 높을수록 쉽게 부패하겠죠? 예. 그래서 얘는 조금 이렇게 서늘하게 미리 좀 식혀서 그함을 식혀서 이렇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쵸? 감자는 수확 시에 생긴 상처를 빨리 아물게. 감자를 이렇게 호미로 막 캐잖아요. 캐다 보면 그 호미에 딱 이렇게 끊기고 그래서 상처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쵸? 예, 이런 상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상처를 가만 놔두면 거기 빨리 부패를 하겠죠. 시키면 세균 같은 거 침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박이 사과에 딱 박히면 딱 맞으면은 그 사과에 그 상처가 나면서 거기에 병균이 침투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럼 상식적인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 큐어링. 요게 이제 큐어링이 좀 이제 어려운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고온 타습한 조건으로 뭡니까? 이렇게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놔두면은 거기 상처난 부위가 아물면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된대요. 저도 이걸 큐어링을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도 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지 우리가 그렇다면 또 감자 말고 양파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거 갖고 우리가 재배하기 중심적인 것만 공부를 하자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 이렇게 세모해놔도 되겠죠. 마늘은 휴먼이 끝나면 싹이 자라서 상품성이 저하될 수 있어요. 맹아옥 이건 당연하게 맞겠죠. 그죠? 싹이 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맹아 알죠? 예, 막 엉뚱한 데서 막 이렇게 뭡니까 견눈이 발생하고 그걸 맹아라고 했죠. 예, 그래서 나무 같은 데서 맹아 해갖고 제가 사진 하나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맹아 억제 처리를 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 결구 배추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확 후 바로 저장 창고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저도 이게 초년도에 제가 이제 강사 처음에 할 때 이 문제를 막 이렇게 해설할 때 막 네이버 검색하고 쇼를 해갖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제가 정리한 것이 결국 이렇게 했어요. 그래 배추는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이렇게 왜 이걸 이 내용을 그대로 실어놨냐면 지금도 이렇게 사실 저장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되거나 이런 곳이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도리어 재배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생각만 갖고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봐보세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저장 창고에 넣으면 수분 손실이 수분 손실을 줄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수분이 많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배추가 수분이 많으면 빨리 짓물러져요? 안 짓물러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그렇죠. 수분이 많으면 빨리 짓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 조금 수분이 좀 빠지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장해야만이 어떻게 되죠? 보관이 싱싱함이 오래 가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이 지문 자체로 그냥 판단을 하셔야 돼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벌써 틀린 거죠. 수분이 많으면 빨리 썩어버리는데 이렇게 썩도록 보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결국 그래서 여기 잘 봐보세요.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 이렇게 고랑을 파고 배추를 거꾸로 세운 뒤 배추가 얼지 않도록 조금씩 흙을 고정한다 그래 돼 있죠. 그리고 단기 저장 방법으로는 하루 정도 건조 후에 시무지 등으로서 말아서 시원한 곳에 보관한다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분이 없는 상태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네이버 검색해서 정리해 놓은 것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수분이 도리어 이렇게 많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도록 한다는 거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죠? 수분이 안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니까, 요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푸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그래갖고 이걸 뭐 아무리 그다음에 이제 야 이게 또 나올까 싶어서 8회, 9회, 10회 나왔나면은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죠. 그죠? 8회부터 또 풀어드리니까 이런 문제가 또 안 나왔을걸요? 한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좀 많이 나온 거예요. 막, 또 기출 1회, 2회, 막, 한 문제는 나오는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혼잡스럽게 돼 있는 겁니다. 자, 1회 나왔던 거. 과체의 결실 조정 방법을 모두 고르세요. 적과, 적과, 인공수분.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따로 제가 그 교재를 만들었죠. 그죠? 적과, 적과, 인공수분. 다 모든 것이 결실 조정 방법이 되겠고요. 과수접이시 봉지식의 목적. 봉지식 쪽에 이제, 이게 또 나오죠. 그쵸? 봉지식의 목적이 뭐다? 병충해를 방지하고 좋고, 해거리를 유도하는 게 아니죠.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해거리를 유도하는 재배에 나쁘게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봉지 힘들여서 막 인건비 들여갖고 봉지식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좋은 거니까. 상품성 높이고, 다 좋죠. 그쵸? 그러니까 다부지 쉽게 2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해도. 그쵸? 근데 또 6회 때 또 봉지시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봉지시기는 따로 슬라이드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효과를 모두 고르세요. 한 거예요. 당도 증진? 요게는 아니죠. 햇빛을 가리고, 뭡니까, 그 과일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당도는 증진되지 않는다. 병충해는 방지하죠. 뭡니까, 봉지를 씌우면서 병충해가 그쪽에 과일한테다가 뭡니까, 접근이 안 되니까. 요거는 맞아요. 과피 착색 증진? 그렇죠? 어떻게 되죠? 그 햇빛을 딱 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비편에서 배웠을 거예요. 저온에서 어떻게 되죠? 안토니인계 색소 발현이 촉진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저온, 온도가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뭡니까 착색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딱 돌리면 봉지를 딱 씌우면 햇빛을 막아주니까 착색이 도리어 잘 이렇게 예쁜 빨갛게 잘 익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것도 맞고 동력 방지는 당연하죠. 햇빛 같은 것들 거무직직하게 이렇게 변하게 안 되도록 뭡니까 봉지를 씌웠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작물 그 재배 다 좋은 건데 요거만 좀 틀린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빠진 거, 요거 빠진 거 요거네요. 답이 쉽죠. 요 한 개만 알아버리면 나머지는 뭐 맞는지든지 몰라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됐었네요. 자, 예상 문제. 조금 지금 많이 남았는데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46분이 벌써 됐나 모르겠네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꽃눈 분화나 과시 발육이 촉진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이 아닌 것 뭐죠? 강전정은 무조건 나쁘다. 그쵸? 요거 하기전정은 바로 요거 말씀드렸고, 그쵸? 환상바피 같은 경우도, 뭐죠? 결국은, 그, 꽃눈 문화 이런 걸 촉진시키는 목적. 접목할 때 환상바피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야만이, 뭡니까? 꽃눈 분화가 촉진되고, 탄질도 높아지고, 우리가 탄질을 할 때, 앞에서 강의할 때도 환상바피 나왔죠. 그쵸? 그래서 강전정, 요게, 이제, 틀린 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순지력이라는 게 뭐냐면, 생장점이 있는, 새순을 제거하는 거. 그걸 가지를 제거한다. 그걸 갖고 순지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순을 지르기 한다, 제거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걸 제거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꽃눈 분화가 촉진돼요. 그러니까 전지전정을 왜 하겠어요? 작물 재배 좋으니까 우리가 가지치기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이렇게 뭐 적과 왜 과실을 따주고 왜 꽃을 따주는가 인위적으로 다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순지리기도 바로 작물 재배 좋으니까 요런 것 때문에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딸기의 기형가 발생을 억제를 위한 재배농가의 관리 방법. 기형가가 발생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정상적인 딸기가 생기지 않고 막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뭐 복토를 해주냐 이거는 아니죠. 그죠? 도복 방지 이것도 아니고 순지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장점이 있는 그 새순을 제거하거나 가지를 제거하거나 이런 걸 갖고 순지리기라고 했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꿀벌 발사는 왜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요 예상 문제를 낸 것도 뭐냐면 뭡니까 무조건 놓고 단답형으로 우리가 공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걸 문제를 낸 거예요. 기형가는 잘 봐보세요. 암술이 살아있는 기간에 화분이 자라서 수정이 완료되지 않으면은 발생이 된대요. 수정이 안 돼 갖고 막 삐뚤삐뚤 이렇게 그 딸기가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꿀벌을 방사하면 뭡니까? 수정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기형가 발생이 억제되겠어요? 억제될 수 있죠. 그래서 꿀벌 방사가 답인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문제를 그 재배학 공부를 할 때 문제를 또 특히나 좀 이상한 문제를 봤을 때 접근하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 예상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회 때부터 나온 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회 때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런 거 저장법 나오다 갑자기 뭐가 나요? 과수의 결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걸 더 집중적으로 안 해주세요? 그 의욕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큰 흐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 푼다. 근데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결제를 틀린 걸 고르세요. 타가 수분을 위해서 수분수는 20%. 뭔지는 몰라서, 수분수가 쉽게 말해서 사과라면 후지사과 키우는데 수분수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 근데 그걸 50%, 60% 심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적당히, 조금 정도면 어느 정도만 심어주면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수분수를 키우는 거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만 키운다.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풀면 돼요. 탄질률이 높을수록 결실을, 이거는 탄질비가, 이게 무조건 질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무조건 작물재배 좋은 거야. 꽃이 잘 피는 거야. 그쵸?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꽃이 잘 피니까 결실률이 높아진다? 맞잖아요. 그쵸? 예.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걸 갖고 과시에 결실해서 따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꽃가루관의 신장은 어떻게 해요? 꽃가루관의 신장은 온도가 따뜻할 때 잘 자라겠어요. 아니면 온도가 영하 10도 때 꽃가루관이 신장하겠어요. 어떻게 그렇죠. 온도가 높을 때. 근데 좋은 조건에서 빨라진다는 게 뭡니까? 벌써 틀린 거겠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고온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4번 볼까요? 예. 그러면 4번은 왜 맞는가 한번 봐보세요. 역가비, 우리가 탄질률 이런 것처럼 당산비 이런 것처럼 이것도 역가비라는 건 그 잎과 요 과일은 뭐겠어요? 과일이겠죠. 잎과 과일의 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잎은 분자에 있고 뭡니까? 이 과일은 분모에 있어야 되겠죠. 탄질률 이것처럼. 그쵸? 예, 그러면 잎은 많고 과일은 적으면 결국 역가비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은 거죠. 과일이 5개 달려있고 잎은 100개다 치면은 역가비가 어떻게 돼요? 20이나 나오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과실의 크기가 커지겠어요? 작아지? 과일이 적게 달려있고 잎이 많으면 당연하게 과일의 크기가 커지겠죠. 상식적으로. 그쵸? 예. 바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걸 갖고 무슨 우리가 농학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오늘 공부했던 거 저장법 이런 것도 수학과 관리론 관련되는 것까지 다 공부하고 화훼작물을 어떻게 또 관리해야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공부 다 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허망하죠. 그죠? 자, 9회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자가수분으로 수분수가 필요 없는 과수. 이것도 최초로 뭡니까? 지금 브리타 문제처럼 나온 거예요.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예. 그런데 수분수가 필요 없는 과수는 예외적으로 포도하고 호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뭡니까? 다시 나온다면 적어도 요거만 알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겠어요? 수분수 필요 없는 거. 요 포도 요게 답이겠죠. 그죠? 포도, 호두. 요거는 뭡니까? 수분수가 필요 없는 과수더라 하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뭡니까 이렇게 불이탄 문제가 나오더라도 17문제 정도는 항상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거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 또 뭡니까 조금 변형되더라도 기출 문제 정도만 풀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뭡니까 그 100% 아니 다 기출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만 나오면 너도 나도 다 맞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풀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이런 문제 같은 건 진짜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판단해서 앞에 우리가 8의 문제는 충분하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찍자. 그러더라도 우리 충분하게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90점 이상 맞을 욕심도 안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그 강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최대한 뭡니까 여러분들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막 떠들고 또
또 떠들고 야 이 양반아 알고 있어 그만 얘기하는 것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 내용만 알면 무조건 넣고 뭡니까 70점 정도는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다. 제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기억하 뭐 쉽게 말해서 외우기 싫어도 귀따대기 앉아갖고 막 뭐 귀에서 웽웽거리거든요. 제가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회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때요? 허탈하죠?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뭔 뜻인지 아시죠?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뭐 저장법도 야 이거 이러면 큐어링이 뭔지 뭐 다 공부하고 왜 했는데 이거 허탈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안 나왔던 거. 그렇다고 10회 안 나왔으니까 11회 때 안 나온다? 아니죠. 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뭡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가 나오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뭐 한 문제라 치면 쉽게 말해서 뭐죠 복대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한 3, 4년에 한 번 꼴로 나왔으면 갑자기 이제 금년에 또 복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뭐 저장법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뭐가 나오죠? 예,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죠? 8회 문제 같은 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만 들으시면 더 이상 뭐 여러분들께서 이거 재배학 어떡하지? 걱정 안 되실 거예요. 그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안 여쭤봐도 아유 선생님 강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적당히 공부할 때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페이스대로 강의해 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원예작물에서 뭐 사실 이것이 가장 이제 그 높은 산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출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분야를 제가 다 다루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요. 이제 강의가 이제 두 강이 달랑 남았어요. 시설예배, 양액예배인데 그것은 하나의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식의 폭이 뭐 넓을 필요도 없고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정형화된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뭡니까 두 강은 아주 편안하게 제 강의만 쭉 들으시면 자동적으로 귀에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